왜 하필 통신비 2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할까? 선별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국민들의 실망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지 않으셨을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국민들을 작은 돈이지만 나눠주고 생색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궁극적으로 지지율 관리다. 일종의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대통령이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논리가 붕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레임 자체의 설정이 저는 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회계망측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온통 선거와 관련해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대통령 지지율 관리비다. 자, 역시 또 강합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에게 어떤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국가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채무 비율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국가가 힘들기 때문에 선별복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정부 여당에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 통신비 2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할까? 그것도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그 17세부터 34세까지 청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지급을 하겠다고 했다가 민주당에서 이 아마 지지자들의 어떤 반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전 국민은 아니고 13세 이상. 왜냐하면 13세 이하에게는 아동 돌봄이 이제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또 바꾸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고정비로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통신비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2차 추경 때 우리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걸로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선거에 저희는 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규모도 줄여야 되고 국채도 발행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선별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국민들의 실망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지 않으셨을까? 예.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그 휴가 특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은 그 여론조사 결과에도 20대 30대의 이 정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통신비라는 것은 사실은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거는 감면을 해줘도 가구당 하게 되고 특히 그것을 부담하는 엄마 아버지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층들에게는 그게 전달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휴대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젊은 층이 이 통신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왜 통신비 2만 원을 갖고 나왔을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젊은 층 지지율을 좀 붙잡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나. 대통령 지지율 관리비라는 그 프레임을 듣는 순간 제 길을 좀 의심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통신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지원받는 대상이 1,200만 명입니다. 중소기업 긴급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이 한 380만 정도 되고 실직자가 119만 명, 다 합쳐서 한 1,2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통령 1인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 1,200만 명을 위한 추경입니다. 이 추경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위한 관리비라고 하신 겁니까? 프레임 자체의 설정이 저는 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회계망측하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라는 게 논리의 개연성을 쫓아가야 되는데 논리가 중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즉 통신비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정책으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신비 정책과 정치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앞서 하신 것처럼 일종의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대통령이 그랬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논리가 붕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을 좀 바꾸실 필요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빚을 내서 예산을 확보하는 와중에 대통령께서 약 1조에 해당하는 돈을 사실은 이걸 나눠서 1인당 2만 원 통신비 지원을 하면 그건 사실
개인에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빚을 내가면서도 국민에게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성과 위로로 네.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서울대 모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 여당에서도 오늘 추경 끝에 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안이 애초에 뭐 대상을 이렇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또 전 국민으로 변경을 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 그거는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이게 왜 대통령 이미지 관리비냐, 지지율 관리비냐 하시는데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국민이 받았을 때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예산을 당초에 정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통신비 지급이 청년층의 지지율 향상을 위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389만 명에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몇 조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 말씀 듣고 소상공인이죠. 이야기를 힘이 해주십시오. 드니까 질문을 지원을 하셨기 하십시오. 때문에 네. 답을 들어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통신비 지원과 대통령 지지율을 연계하는데 이건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논리적 모순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 정부 예산이라는 건 재정 형편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 지급이 아니고요. 맞춤형 지급입니다. 즉 돌봄을 어떻게 할 거냐, 실업자를 어떻게 할 거냐. 즉 넓고 얕게 가는 게 아니라 깊고 좁게 가자라는 취지로 이번 추경안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 정책적 고민의 산물이 통신비 지급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하자라고 해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야당에서는 통신비 지원을 지금 계속 말씀처럼 대통령 지지율과 연계시킵니다. 예. 추경은 대통령 1인에 위한 게 아니고요. 급한 불을 끄는 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온통 선거와 관련해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넓고 얇게 지원이 아니라 깊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통신비 2만 원 지원하는 것이 어떤 깊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업무를 하거나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통신비가 가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에도 애매한,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애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들고 나오셨을까? 대통령 지지율 관리비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통신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거 아닙니까?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지금 황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레임은 대통령 지지율 관리비다라는 겁니다. 통신비 지원이. 통신비 지원 그 자체는 청년이든 또는 노년층이든 비대면 사회에서의 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대통령 1개인에 위한 지원이 아닌 거고요. 이번 추경 7조 8천억이 어떻게 대통령의 이 지지율 관리비로 쓰이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해괴망측한 논리지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정책은 정책으로 풀어보자라는 거고 이미 그 정책은 풀렸지 않냐. 오늘 여야 합의로 결론이 잘 났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2차 추경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한정희 정책위 의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한테만 지급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전 국민한테 지원하자고 했다. 그것이 선거용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라고 벌써 인정을 하셨습니다. 선거 때는 보편복지를 주장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2단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성, 아까 채무 이 정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또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시면서 보편복지했던 거를 선별복지하자고 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전 국민에게 2만 원을 통신비를 지원하면서 이것이 예. 작은 위로와 정성이다 하는 것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고, 그러면 왜 정리하겠습니다. 선택복지에서 갑자기 또 어설픈 보편복지로 갈아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예. 결국은 정부에서 국민들을 작은 돈이지만 나눠주고 생색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궁극적으로 지지율 관리비다. 근데 그러면 요번에 7조 8천억 원의 추경이 통신비 제외하고 대통령 지지율 관리비라고
의심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그 3차 추경 때 저희가 아까 단기 일자리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행률을 보면 그것이 뭐 21.3% 이렇게밖에 안 되는 예산들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4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41개 사업이 지금 집행률 제로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기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편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3차 때 했던 것도 다 쓰지 못할 예산들이 많고 예. 4차 때도 유사한 사업들 그런 식으로 자꾸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3차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 또 반복이 네. 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고요. 단기 일자리가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는 지표인가요? 제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단기 일자리도 필요한 겁니다. 물론 단기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침해한다든지 우리 장기 사업들을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단기 일자리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단기 일자리의 적정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4차 추경에서의 단기 일자리의 포션이라는 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단기 일자리를 자꾸 대통령 지지율 관리의 지표인 양 말씀하시고 이렇게 매도하시는 건 사실 호도하는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이 긴급한 때에 빚을 내서 지원을 하면서 과연 국민에게 효율성이 있고 이것이 긴급하게 코로나 시국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경기 부양의 어떤 목적이 있느냐를 봤을 때도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또 갈팡질팡하는 부분, 선택 복지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해놓고 또 갑자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 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진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결국 국민 전체에 대한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다. 왜냐하면 2차 추경 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다가 안 줬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허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살포한다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또 다른 경제 환경, 과거에 많은 성장률이 이제 성장을 했던 한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률 정체에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어느 정도로 예. 이 국민에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저희도 사실 뭐 최근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오히려 여당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고민을 하고 당에 이제 정책 1번으로 이렇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에서 치열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과연 국민의 세금을 전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항상 거기에 전제에는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대신에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네.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 또 저희 야당으로서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윤건영 의원님. 김종인 대표께서 국민들은 돈 맛을 알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역대급 위기 국면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불을 끄는데 수도요금 아끼자. 그래서 우리 지하수 끌고 와야 된다. 아니면 강에서 물을 끌고 와야 된다. 이런 논쟁을 벌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산에 큰 불이 나면 우선 어떤 물이든 끌고 와서 불을 끄는데 우선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정치를 차치하고 정책으로 모여서 불을 꺼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욕먹기 싫고 선거는 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아까 오락가락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러나 신중하게 온 국민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피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